거침없는 증가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거래가 이달 들어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내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 전화로 연결해서 부동산 시장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요. 하루 평균 391건으로 집계됐어요. 그러니까 지난달보다는 15.4%가 줄었는데 이유가 예.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계절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다라는 속칭 피로감도 있었을 테고요. 또 가격이 너무 특정 지역 중심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허그에서 뭐 중도금 대출 보증을 이제 고가 9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오르는 것에 대한 시그널을 확실히 줬던 것들도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된 부분도 작용을 했던 거로 보여집니다. 네, 과도하게 오르고 심리적으로도 눌렸다면 하반기는 어떨까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렇게 거래량 감소세가 이어질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하반기 시장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정부가 어떤 정책들을 써서 시장을 과연 뭐 이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조금은 제어를 할 것인가 어떤 스탠스로 정책을 필 것인가가 가장 크고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지방시장은 굉장히 올 들어서 좋지 않고요. 뭐 예를 들면 거제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지역 경제가 안 좋은 곳들은 오히려 지금 미분양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이고, 예, 유독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권에 재건축이든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신규 분양 시장 또는 분양권 거래, 뭐 재건축 대상 아파트 이런 몇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떤 하나의 잣대로 시장을 규제했을 때 안 좋아지고 있는 시장이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어서 아마 이제 그런 정책들을 쓰기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하반기에도 지금의 정부 정책에 있어서 조금은 큰 틀에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거래하는 것들을 조금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되 과도하게 너무 부풀어져 있는 신규 시장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예. 어떤 제재라든지 어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다만 많이 오른 곳들 중심으로는 조금은 지금 서울시 거래가 조금 주는 거에서 나타나듯이 수요자들이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부 정책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 예.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개포 주공 3단지 재건축, DH 아너힐즈 1순위 청약이 오늘부터 시작됐거든요. 어떤 결과가 그렇습니다. 나올지, 이게 강남 재건축 시장에는 어떤 신호를 줄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당초 분양가 4,458만 원, 3.3제곱미터다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분양 보증이 거절됐죠. 그래서 지금 최종 확정된 게 4,137만 원. 물론 굉장히 뭐 여전히 비싼 가격이지만 강남권에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기대치로 봐서는 지금 5천만 원을 돌파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도 가격 수준이면 뭐 당첨 즉시 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인지 주말에도 견본 주택에 많은 분들이 몰렸던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번에 이제 분양되는 것들 보면 전용 85제곱미터 같은 경우 분양가가 13억에서 14억 원 정도 육박하고, 허그에서 분양 보증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어렵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6개월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원론적으로 보면 계약금 한번 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도금을 한 번 정도 내셔야 되면 예, 암만 싼 거다 하더라도 한 2억 2천만 원 정도는 본인이 자금을 마련해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당첨된 사실만 가지고 전매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 예, 뭐 과거부터 분양권을 차익을 노리고 하는 거래가 많이 늘지는 않을 거다. 이제 다만 알겠습니다. 사실 합법은 아니지만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예, 나중에 거래를 전제로 해가지고 당첨된 권리를 사고 사는 물밑 거래가 있을 수도 있어서 뭐 아마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 미칠 거로 그 보입니다. 내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가 되는데요. 뭐 네. 일각에서는 전매 제한 강화 같은 강력한 규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 부동산 시장에 좀 위축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우려감이 나오는지 실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그 정책들이 나와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 업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뭐 DTI라든지 LTV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분양권 전매를 직접적으로 규제할까 한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지적해드렸다시피 지방 같은 경우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래서 예. 미분양이 늘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뭐 건설업체뿐만이 아니고 그게 지금 대출을 받고 가격 분양을 받거나 또는 대출받았던 가게나 은행에도 많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예. 처음에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분양 보증이라든지 또는 PF 대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공급을 줄이는 쪽으로 제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데는 의견을 많이 같이 하고 있지만 네. 분양권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지금은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이거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정부가 큰 틀에서 같이 검토가 된다면 어떤 결정이 돼야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